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이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조용해 보였으나 마을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전설 때문에 항상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바로 달빛 마녀의 전설이었다. 전해지는 바로는 한 세기 전 이 마을에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약초와 민간요법으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지만 점점 그녀의 능력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로 몰아세웠다. 결국 그녀는 마을의 한적한 숲속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가 죽고 난 후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면 숲속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곤 했고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달빛 마녀의 저주라고 믿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렀고 이 전설은 단지 옛 이야기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은 한 대학생 그룹이 이 마을로 답사 여행을 오게 되었다. 이들은 전설 속의 숲을 탐험해보자 마음먹고 밤이 되자 무작정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나무들과 짙은 어둠, 귀뚜라미 소리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하지만 숲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기묘한 침묵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마치 어떤 존재가 그들 주변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혼잣말로 자신들을 안심시키며 계속 발걸음을 옮겼고 마침내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작은 숲속 공터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거대한 돌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 학생의 호기심에 의해 무덤 위에 놓인 낡고 더러운 천을 걷어 올리는 순간 그들은 천 아래에 숨겨진 정교하게 새겨진 상징들과 이를 감싸고 돌던 이상한 형상을 발견했다. 바로 그때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한 숲 속에서 각자 다른 사람들의 귓가에 사각거리는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겁에 질려 무덤에서 멀어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숲 자체가 그들을 가두려는 듯 나무들은 끝없이 이어졌다. 공포에 질린 상태로 몇 시간을 헤매지만 이내 그들을 에워싸던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곳으로 향하니 다시 처음 입구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은 분명 같은 길을 걷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시작점으로 되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아무도 자신이 겪은 일을 믿어주지 않자 서로 연을 끊고 말았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은 미스터리한 사고로 실종되었고 또 다른 이는 개인기 피증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숲은 지금도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달빛 마녀의 저주가 살아있다고 믿으며 쉽게 발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 대학생들이 겪은 일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 이후로 그 숲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전설은 더욱 공고해질 뿐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단순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경고가 담긴 것인지는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오는 여름밤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마을의 한때가에 대한 글을 읽고 있었다. 그 글은 유달리 많은 추천과 댓글이 달려 있었고 내용은 매우 간단했다. 폐가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 특히 몇몇 사람들은 그 집에서 밤을 지새우면 알 수 없는 존재의 발자국, 소리와 중얼거림을 들었다고 했다. 당시 나는 호기심이 많은 대학생이었고 친구들과 종종 무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을 즐겼다. 그래서 그 폐가에 대한 글을 읽고 나는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결국 나는 나와 같은 호러 매니아인 몇 명의 친구와 함께 그 폐가를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 폐가는 도시 외곽의 아주 작은 마을에 있었고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곳은 아니었다. 우리는 주말을 맞아 그곳으로 향했고 해가 저물기 직전에 도착했다. 폐가는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고 문과 창문은 너덜너덜 벗겨져 있었다. 주변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우리는 장비를 챙기고 폐가로 향했다. 나무 문을 열었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집안에서 먼지 냄새가 우리를 맞이했다. 실내는 생각보다 넓었고 낡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더 탐색하기 시작했다. 탐험은 처음에는 상당히 지루했다. 특별한 것이 없었고 우리는 서로 장난치며 웃고 떠들었다. 그러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휘었거렸고 마치 끊어질 것만 같았다. 우리는 무리하지 않고 한 명씩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2층은 1층보다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복도 끝에 있는 문이 우리의 시선을 끌었고 우리는 그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문을 열자 작고 어두운 방이 나타났다. 방 안에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문득 한 친구가 피아노를 연주해 보겠다고 말하며 다가갔다. 그가 건반 하나를 누르자 갑자기 방 안의 전등이 깜박였다. 우리는 순간 긴장했지만 곧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그때였다. 계단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자국 소리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방 안에 있었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누군가 숨죽인 듯 속삭이는 소리마저 들렸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때마침 함께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카메라를 꺼내들고 촬영을 시작했다. 그때 그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갑자기 문이 쾅 닫히더니 방 안이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다. 그 순간 피아노 건반이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연주하는 것처럼 섬뜩한 멜로디가 방 안을 채웠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다급히 문을 열고 도망쳤다. 계단을 뛰어내려와 폐가를 벗어났을 때 거짓말처럼 바람이 불어오며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다. 폐가를 떠나기 전 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는 우리 모두가 방 안에서 겁에 질린 모습으로 서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화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뚜렷하게 비치고 있었다. 바로 우리 옆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얀 옷을 입고 있던 여자아이였다. 우리는 그 영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폐가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친구는 그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지 않기로 했다. 내내 그곳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았다. 인터넷에서의 글들은 진실임이 증명됐지만 그 진실을 마주한 우리는 결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해 말하곤 한다. 그곳에서는 때때로 밤이면 피아노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리곤 한다고. 우리가 만난 그 존재는 아마도 여전히 그 집 어딘가에 남아 자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언가가 항상 이야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저택을 하의 저택이라 불렀습니다. 이야기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저택에는 부유한 집안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 밤 그 집안의 모든 가족이 끈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어떠한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고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이 귀신 들린 집이라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면서도 자라났습니다. 무서운 걸 별로 믿지 않는 편이라 나와 친구들 몇 명은 어느 날 밤 그 저택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계단을 따라 들어가니 거대한 문이 있었고 힘을 줘야 열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지 쌓인 큰 홀과 여러 개의 방으로 이어진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번갈아가며 플래시를 비춰가며 천천히 저택을 탐험했습니다. 곳곳에는 낡고 해진 가구들과 연도 모를 오래된 식문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택 2층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속삭임이 복도를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순간 모두 멈춰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택의 가장 끝에 위치한 방에서 나는 듯 싶었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가장 용감한 친구가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손잡이는 부드럽게 돌아갔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방은 마치 누군가가 방금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방 한가운데
작은 탁자 위에는 낯선 일기의 한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온통 한글로 가득했지만 글씨는 세월의 흔적으로 번졌습니다. 읽을 수 있는 부분을 해석해보니 과거 이 집에 살던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저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밤마다 들려오는 그 목소리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라는 속삭임은 당시 일기 작성자의 것 같았습니다. 몸을 뛰없는 한기를 느끼며 그 순간 저희 모두는 이 장소를 빨리 떠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떠나기 위해 뒤돌아섰을 때 닫혀있던 방문이 저절로 쾅하고 닫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우리는 혼비백산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사히 밖으로 나왔고 숨을 고르며 서로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몇십 년간 아무도 살지 않았던 그 집에 과연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이후로도 그 집에 대한 소문은 끝없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와 친구들은 그 저택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저택은 영원히 봉인된 현장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택이 귀신의 씨였다고 믿고 있었고 그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새로운 변주곡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과 귀를 타고 전해지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